자, 이번 차시에도 저번 차시에 이어서 안경테 계측하는 방법, 저번 주에는 저희가 어,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독일 방식의 안경 계측 방식, 박싱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한 두 가지 정도의 계측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계측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이제 안경테가 있는데 이 안경테를 형태적으로 그리고 소재별로 간단하게 한번 분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저번 차시에서 저희가 박싱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데이텀 라인 시스템,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데이텀 라인 시스템, 그리고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공령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텀 라인 시스템을 한번 알아볼 텐데, 저희가 박싱 시스템 할 때는 이렇게 안경테가 있을 때 안경 그 렌즈 쉐입 림 부분에 있어서 상하 좌우 가장 돌출된 부분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박스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요 데이터 라인 시스템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상하에만 접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기준선이 위랑 아래에서 가장 돌출된 지점 있죠. 거기에서 접선을 딱 긋고 그럼 이렇게 그어지면은 이제 높이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제 2등분을 딱 해가지고 2등분이 되는 지점에서 안경테 끝까지가 아이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박싱 시스템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아이 사이즈가 조금 작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라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던 박싱 시스템에서 사용했었던 똑같은 텔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상하 가장 이제 돌출된 부분에 접선 긋고 거기에서 2등분 되는 지점에서 렌즈 끝까지 요렇게 지금 기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이 사이즈가 된다. 요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 브릿지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죠? 아이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조금 짧게, 브릿지 사이즈는 조금 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경테 형태에 따라 이 차이값이 꽤 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게 여기 요 설명을 하고 있고 표시를 할 때도 표기 예를 보시게 되면 데이텀 라인으로 측정을 했다, 계측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표시를 이렇게 X 표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바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8이 이제 아이 사이즈가 되겠죠? 아이 사이즈. 지금 여기 기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 20이 브릿지 사이즈. 이 그림에서는 니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는 똑같아요. 다리 길이인데 힌지서부터 다리를 쭉 펼쳤을 때 끝까지의 길이가 이 145에 해당되는 템플 다리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표기를 할 때 X 표시 말고 이렇게도 표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박싱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도 박싱 시스템이기 때문에 박싱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이것과 다른 시스템의 차이점 정도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공률 시스템을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건 없고요. 이 기준점 자체가 이 렌즈에 있어서 실질적인 렌즈 중심점이 딱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 렌즈 뎁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 중심의 기준점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표기하는 방법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은 일본에서 들어온 이제 안경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하우스 브랜드라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면은 물건들이 다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이제 굉장히 소량의 어떤 장인들이 만든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그런 고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들 보면은 딱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렇게 차이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안경테의 어떤 그 구성 명칭 쭉 살펴보고 계책 시스템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 같이 한번 문제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테 각 부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아이림 기억나시죠? 렌즈 형태를 이렇게 결정해주는, 그리고 렌즈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그 아이림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림의 기능인데, 전정각, 앞수평 휭각, 앞면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거. 이 부분을 결정하는 거는 뭐였죠? 브릿지였죠, 브릿지. 그죠? 그래서 커브를 결정하는 부분은 브릿지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렌즈를 잡아주고 보호하는 역할. 이게 아이림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정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체 적합성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안경테에서 피부와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템플 팁 같은 경우에는 닿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체 적합성이 가장 요구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템플 팁이 되겠습니다. 템플 팁. 참고로 그 패드, 그 노즈 패드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코어에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역시 이제 인체 적합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적혀 있을 때는 노즈 패드 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부려진 부분 있죠? 거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패드나 템플팁이나 다 인체 적합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가장 요구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가장 면적이 많이 닿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템플 팁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엔드피스. 자, 엔드피스 어딘지 기억나세요? 이 림이랑 다리부를 연결해준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엔드피스가 될 텐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 정경각, 경사각, 그죠? 지금 이렇게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꺾여 있는 요 각이 정경각, 경사각이 될 텐데 요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 엔드피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리 벌린 각 이것도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피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템플 다리 부분인데요. 광심의 높낮이와, 그러니까 이 광학 중심점의 높낮이, 그죠? 이 높낮이와 정점 간 거리의 길이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노즈 패드암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경테에 있어서 각 부분의 명칭들도 한번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 보시고, 그 중에서 또 이제 피팅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안경테 계측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독일 방식의 박싱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을 이제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라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렌즈 삽입부의 실질적 면적 중심의 기준점이 오도록 한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상공년 시스템이 되겠죠.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공년 시스템이 되겠고, 자, 그리고 계측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될 텐데 이 표기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렌즈 삽입부 크기, 아이 사이즈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계측했다 나올 테고요. 그죠? 아이 사이즈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계측했다, 그 다음에 브릿지 사이즈 나오고, 그 다음에 템플 랭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두 개가 순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테 렌즈 삽입부의 홈선에 좌우상하 최고 돌출점의 접선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직사각형을 갖다 만듭니다. 그죠? 이게 박스 만든 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바로 박싱 시스템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우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4번 렌즈 삽입부는 태의 상하 돌출점 간의 거리의 이등분선.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상하 돌출점에서 이등분선을 딱 그어 가지고 여기에서 렌즈 수평선이 렌즈 삽입부에 좌우화 만다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아이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를 설명한 걸까요?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데이텀 라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그 차이점을 갖다가 구분을 하셔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템플 랭스 다리 길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힌지에서부터 템플 팁까지의 거리예요. 엔드피스 아니고요. 그래서 엔드피스 말고 힌지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계측 방법이 있었고 중요한 건 박싱 시스템인데 이것과 비교를 해서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요걸 갖다가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태는 이제 태마다도 이렇게 이제 태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어떤 계측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잘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계측 시스템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재질에 대한 설명을 크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태가 뭐 티타늄이다. 이제 금속태 중에서 티타늄은 굉장히 고급 소재로 이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적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약어로 이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적는 약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지금 그냥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후에 가서 저희가 안경테에서 사용되는 이제 중요한 재질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몇 가지는 아니면 꽤 되기는 하는데 그 기억해야 되는 부분의 약어는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적힌다라고 지금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는 굳이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적히기 때문에 혹 나중에 임상에 가서 안경테 다리 부분에 이런 약어가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약어를 보고 찾아가지고 어떤 소재로 됐는지 그때 그냥 외우지 않고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있는 이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골드 필드라고 해서 금장으로 만들어진 태거든요. 후에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귀금속류로 안경테를 만들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금액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귀금속 자체를 완전히 이제 그것을 가지고 테를 만드는 경우는 잘 없고 금장 이제 피복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도금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안경테로 이제 생산이 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어진 금의 함량 그런 것들을 이제 테에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20분의 1 그리고 14K GF 이렇게 적혀 있을 때는 일단 요거는 이제 귀금속이 포함된 그런 안경테인 거고 지금 여기 20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 안경테에서 이제 안경테 같은 경우에도 다 금속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라스틱이 같이 콤비가 돼 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 20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안경테에서 사용된 금속 부분에 있어서 이 금속 부분 전체 중량의 20분의 1 정도가 금합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24K 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합금의 형태로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사용됐던 그 합금의 형태가 여기 보면 14K 적혀 있잖아요. 14K 정도의 순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만들 때
보통 전체를 이제 뭐 금합금을 만드는 경우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안경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부분도 부족하기도 하고 단가도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고 보통 기본적인 어떤 이제 소재가 있고 거기에다가 피복을 입히든지 도금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방식이 다시 옆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GF라고 했었을 때는 골드필드, 지금 골드필드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 책에 보면은 골드 필드 이렇게 이제 크게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다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약으로 적을 때는 GF로 적혀 있고 이거는 금장, 그러니까 금피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GP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GF 대신 여기 GP가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금도금으로 골드 플레이트 금도금으로 만들어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테를 만들 때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면을 갖다가 표면 처리를 했는지도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식의 기금속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적죠. 왜냐하면 고급 테기 때문에 정보를 갖다가 더 알려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안경테에 적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안경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지금은 선택을 하시게 될 테고 혹은 나중에는 선택을 할 때 도와주시게 될 때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알고 도와주시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으로 넘어와서요. 안경테의 소재 그리고 이제 안경테로 사용되는 그 소재들의 어떤 구비 조건 아무거나 사용하지 못하겠죠. 자, 일단은 이제 안경테로 사용되는 소재라고 했었을 때 딱 떠올려 봤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금속테냐 아니면 플라스틱테냐 딱 두 가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사용이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자연물에서 온 그 이제 귀하디 귀한 뭐 이제 귀갑테 이런 거 사용하지 않잖아요. 사실 이 귀갑테라는 그 테는요. 옛날에 플라스틱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어떤 플라스틱처럼 어떤 색감을 낼 수 있는 자연물에서에서 찾았던 것이지 굳이 지금 그 귀갑테 다루기도 힘들고 비싸고 고가고 동물을 갖다가 또 그렇게 해야 하면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동물 소재의 테를 이용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어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저렴한 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자연물에서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테들은 대부분 이제 금속이고 플라스틱 테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테 소재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개발을 하는 이유는 안경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경테를 선택을 할 때 일단 가벼워야 된다, 편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소재들에 대해서 쭉 배우시겠지만 초기에 사용됐던 것들에 비해서 후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이제 보건성이 좋은 형태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그런 테들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진화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 사용됐던 소재들도 초기에 사용됐던 소재들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새로 개발된 소재가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가볍고 형태 변형도 없고 탄력성도 좋고 사용했을 때 착용감도 훨씬 더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소재들을 쭉 배우시겠지만 그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이제 가볍고 변형 없고 이런 재질들을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는 이제 예전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이제 좋다.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이제 그 안경테 소재라고 했었을 때 크게 금속이랑 플라스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이제 금속도 굉장히 다양할 거고 그죠? 플라스틱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안경테로 사용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경테 소재로 사용이 되기 위해선 금속이든 플라스틱이든 공통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가벼워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독성이 없고 피부에 잘 적응할 것. 안경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에 계속 밀착을 하고 있고 오랜 시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성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특히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피부 알러지 반응을 발생시키는 그런 소재는 또 안 되겠죠. 인체 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안경 착용 시 착용감이 좋아야 된다. 맞죠. 착용했었을 때 좀 안경을 여러 번 이렇게 착용해 보시면 왠지 착용했었을 때 얼굴에 탁 이렇게 붙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내 거 같은 그런 느낌, 그죠? 그런 이제 착용감이 좋아야 될 거고, 그리고 변형이 적어야 된다. 안경 아무리 이제 조심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쓰고 벗다 보면은 태의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쓰고 뭐 눕기도 하고, 그죠? 또 뭐 활동을 또 하다 보니까 변형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재질상 이제 변형이 크게 일어나는 재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힘이나 뭐 어떤 이제 어 뭐 힘이 아니더라도 이제 외부적인 어떤 화학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변형이 없어야 되겠죠. 본래의 성질을 잘 원래대로 고유의 성질을 잘 유지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혹시 변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복원이 잘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 적고 복원력이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정이 용이해야 된다. 피팅할 때 그 피팅이 잘 돼야지 얼굴에 잘 맞춰줄 수가 있는데, 특히나 그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사실 안경테 같은 경우에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형태만 해서 온라인에서 쉽게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잘 모르고 그걸 구매를 해서 안경원에서 렌즈만 넣고자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은 안경테를 넣기도 너무 힘들고 이 홈도 잘 파져 있지가 않아서 고정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피팅을 해주기 위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피팅을 해주는데도 이 구부러지지도 잘 않고 하는 소재들로 만들어진 모양만 안경테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경원에 유통되고 있는 안경테들은 그런 소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혹 외부에서 온라인에서 그런 이제 내용들 잘 모르고 형태적인 부분만 안경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사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팅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안 해주시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책임을 또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이제 안경테로서의 어떤 그 조건에 있어서는 이 조정이 용이해야 되는 것도 큰 이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적인 아름다움. 당연하겠죠. 그죠? 하루 종일 얼굴에 있는 건데, 자기를 표현하는 건데, 미적인 아름다움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이걸 또 이제 플라스틱하고 금속하고 또 구분을 해서 좀 이제 구비 조건을 조금 구분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기계적 가공이 용이하고요. 금속보다 훨씬 더 만들기가 쉽죠, 그죠? 하고, 그리고 색감을 내는 착색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쉽잖아요. 금속에다가 착색을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금속은 색깔을 입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플라스틱은 굉장히 색이 다양하게 색상을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투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속이 또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로서 안경테로 사용되는 그 재질이 가져야 될 구비 조건을 살펴보시면, 플라스틱 중에서도 좀 이제 촉감이 좋고 부들부들하고 또 투명하고 광택이 좋으면 좋겠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좀 착색이 쉬우면 좋겠다.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 착색이 좀 잘 되고 하는 것들도 있는 반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착색이 쉬운 소재를 이용을 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충격이 강하고 탄성이 풍부할 것.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 금속보다는 충격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도 조금 충격에 강한 재질을 선택을 해주면 좋겠고, 이것과 더불어서 탄성이 좋아야 되겠죠. 피팅하고 착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성이 좋으면은 착용감도 좋고 변형도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만족해 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축 팽창이 적어서 치수 안정성이 클 것. 치수 안정성이 클 것. 치수가 잘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했을 때 분자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팽창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열이 없으면 수축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날 텐데 그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 반응이 좀 덜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이제 원래대로의 형태로 줄어들지 않고 변형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수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열을 가했을 때 열에 대해서 높은 온도에서도 별로 변형이 없으면 좋겠고 혹 변형이 있다라고 해도 이제 다시 원래대로 잘 돌아오면 좋겠죠. 그래서 치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형태적인 변화가 크게 없으면 좋겠다. 플라스틱은 열에 대해서 형태가 변형될 수밖에 없긴 하겠으나 그것들 중에서 조금은 형태 변화가 적은 치수 안정성이 큰 재질을 선택을 하면 안경테로서 더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탄력성, 복원성이 좋을 거. 요거는 아까 기본적으로 안경테가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공통적인 조건이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난연성. 난연성이라고 하면 불에 타지 않는 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화점이 조금 낮을 수 있겠죠. 금속보다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불이 좀 쉽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에 잘 타지 않아야 된다. 내구성 튼튼해야 된다. 내약품성 어떤 화학적인 약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질이 잘 변하지 않아야 된다. 내기후성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잘 견뎌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특히 부식이 잘 일어나고 어떤 재질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 산도가 높은 경우에요. 그죠? 그래서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산성 성분이 많다 보니까 뭐 건물도 다 빨리 노후되고 차도 빨리 노후되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뭐 안경테든 어떤 물건이든 다 이제 노후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뭐 그럴 수밖에는 없겠지만 가능하면은 이 환경에 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많이 바뀌지 않으면 좋겠죠. 고유의 성질을 잘 끝까지 잘 지니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내 기후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특히 뭐 기후적인 변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질이 잘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족시키면 조금 더 좋은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량이고 가벼워야 되고 피부에 영향이 없을 것.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도 있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것과 더불어서 금속 소재에서 가져야 될 구비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플라스틱보다는 좀 강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겠죠. 그죠? 단단하겠죠? 자, 그래서 소정의 강도, 이제 단단하고 경도, 긁힘 적어야 되겠죠. 그죠? 강도와 경도를 가져야 된다. 금속 중에서도 굉장히 무른 금속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너무 무른 거는 이제 변형도 오기 쉽고 그리고 뭐 기스 잘 나고 이러면 또 광택도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안경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변형이 좀 없을 정도의 어떤 강도도 있고 어느 정도의 뭐 외부적인 스크래치에 대해서도 잘 견딜 수 있어서 오래도록 광택을 유지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경도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탁월한 내부식성. 금속 같은 경우엔 특히 부식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식성, 내부식성 좋아야 되겠고요. 마모에 대해서도 잘 견뎌야 되겠다. 내마모성 좋아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금속 소재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구비 조건이에요. 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경을 만들 때, 어, 금속 안경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만들지 않고 부분 부분 만들어요. 림 부분 따로, 엔드 피스 부분 따로, 템플 부분 따로, 아까 패드 암 부분 따로, 다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해가지고 붙이거든요. 붙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에다가 뭐 도금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깥쪽에 이제 그 표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 서로 다 결착을 하기 위해서 용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붙어야 되겠죠. 용접성, 땜질성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수리를 할 때 땜질을 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땜질성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도금한다. 위에 이제 표면 처리하는데 잘 붙어 있어야 되는지 잘 안 붙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 표면 부분이 쉽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죠. 한두 달 썼는데 그 도금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이것도 이제 불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붙어서 오래도록 그 표면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금속태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이제 플라스틱 소재와는 조금 다르게 가져야 될 조건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력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다리용 소재 같은 경우에 피팅감이라든지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부분 이 프론트 부분하고는 다르게 다리는 탄력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다리용 소재는 좋은 탄력성을 가진 그런 재질로 선택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기계적 가공성 만들 때 뭐 자르고 붙이고 구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절삭 압축 밴딩 이런 거 잘 되면 좋겠죠. 그래야 잘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경량성일 것. 아무래도 플라스틱보다는 금속이 훨씬 더 무거울 거예요. 이제 작게는 2배, 3배 이 정도. 아무리 가벼운 금속 소재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지금 뭐 가볍다라고 하면은 티타늄이나 마그네슘 소재가 굉장히 가볍다라고 하는 금속 소재인데 그래도 플라스틱보다는 무거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금속 소재지만 이제 가벼우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인체 적합성이 좋을 건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알러지 반응을 훨씬 더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이제 피부 알러지 반응이 조금 쉽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은 다리 부분만이라도 금속 소재는 아닌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선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속 소재를 가지고 만들 때는 가능하면 이런 이제 피부 알러지 반응을 갖다 일으키지 않는 그런 소재로 기본적으로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속 소재로서 안경테로 사용이 될 때 가져야 할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금속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가져야 될 또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